농마트. 많은 분들이 작물을 재배할 때 당도가 높기를 원합니다. 당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에 따라 충분히 달라지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당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교정해야 할 습관은 수확 직전까지 물을 듬뿍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열매가 마지막까지 쑥쑥 크길 바라는 마음으로 물을 끊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실 비대기가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었을 때 물을 과하게 주는 것은 설탕물에 생수를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 세포는 물이 들어오면 팽창하려는 성질이 있어 겉보기에는 열매가 커 보이고 무게도 더 나가지만 정작 알맹이 속의 당분 농도는 희석되어 싱거워집니다. 이를 희석 효과라고 할 수 있으며 당도 저하의 1순위 원인으로 꼽습니다. 고당도 재배의 핵심은 수확 전 일정 기간 물을 굶기는 수분 스트레스에 있습니다. 식물이 물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세포 내 전분을 당으로 빠르게 전환하며 농도를 높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고 계속 물을 주면 열매는 싱거워질 뿐만 아니라 세포벽이 약해져 쉽게 물러지고 저장성까지 형편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잎이 무성해야 당도가 높을 것이라는 착각과 그로 인한 질소, 비료 오남용입니다. 잎이 푸르고 싱싱한 것은 좋지만 수확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잎이 지나치게 짙은 녹색을 띠고 새순이 계속 돋아난다면 이는 질소 과잉 상태입니다. 식물은 질소를 흡수하면 이를 단백질로 만들기 위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에너지가 바로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든 당분입니다. 즉, 질소가 너무 많으면 열매로 가야 할 당분을 식물이 자기 몸집을 키우고 새순을 내는데 다 써버리는 셈입니다. 비료를 줄 때는 초기 성장기와 후기 성숙기를 철저히 구분하여 후기에는 질소를 줄이고 칼륨 비중을 높이는 영양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는 결매에 햇빛을 맞추려고 잎을 닥치는 대로 따버리는 습관입니다. 사과나 포도 농가에서 색을 내기 위해 잎을 따는 작업을 하지만 이는 매우 정교해야 합니다. 잎은 당을 만드는 공장이고 열매는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당도는 열매가 직접 햇빛을 받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 주변에 잎이 햇빛을 받아 만든 당분이 열매로 이동되어 쌓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풍과 채광을 핑계로 열매 근처의 건강한 기능엽들을 제거하면 당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잎의 수를 유지하여 공장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당도 관리의 정석입니다. 네 번째로 놓치기 쉬운 점은 당분을 옮겨주는 배달원인 칼륨과 마그네슘의 방치입니다. 잎에서 당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열매까지 배달이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칼륨은 식물 체내에서 당분을 이동시키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햇빛을 흡수하는 안테나인 엽록소의 핵심 성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해 잎이 누렇게 변하면 공장 가동 자체가 멈춥니다. 단순히 질소, 인산, 칼륨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런 미량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당도가 완성됩니다. 특히 칼슘을 너무 과하게 주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므로 비료 간의 궁합과 기량작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밤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잘못된 환경관리입니다. 식물은 낮에는 광합성으로 당을 쌓고 밤에는 호흡하며 그 당을 갉아먹습니다. 사람도 밤에 잠을 잘 때 에너지를 쓰듯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식물의 대사가 지나치게 활발해져 밤새도록 낮에 모아둔 당분을 호흡 에너지가 다 태워버립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밤 온도를 최대한 서늘하게 낮춰서 식물을 숙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모되는 당분이 최소화되어 열매에 온전히 남게 됩니다. 일교차가 큰 지역의 과일이 맛있는 이유가 바로 이 원리 때문입니다. 시설 하우스에서 밤에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온 다습한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열매의 설탕을 밤마다 도둑 맞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6번째는 수확 시기를 단 며칠이라도 앞당기려는 조급함입니다. 열매의 당 축적은 그래프로 그리면 완만한 곡선을 그리다가 수확 직전에 급격하게 치솟는 형태를 띱니다. 세포 비대가 멈추거나 둔화된 후 잎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이 더 이상 열매의 성장 구조를 만드는 데 쓰이지 않고 액포의 포도당과 과당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겉모양이 다 커졌다고 해서 혹은 시장 가격이 지금 좋다고 해서 며칠 일찍 수확하면 그 급상승 구간의 당도를 통째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완숙된 과일과 미리 따서 후숙한 과일의 맛 차이가 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식물 체내의 효소가 전분을 당으로 바꾸는 화학적 변화는 수확 직전에 마지막 5에서 10일 사이에 집중됩니다. 이 골든타임을 기다리지 못하는 습관은 그동안의 모든 땀방울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토양의 산도와 물리성 무시입니다. 뿌리는 식물의 잎으로 토양이 너무 산성화되어 있거나 염류가 집적되어 뿌리가 상하면 식물은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스트레스 상태에 빠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은 열매를 맛있게 만들기보다는 빨리 씨앗만 남기고 생애를 마감하려는 본능이 앞섭니다. 결국 당이 충분히 차지 않은 상태에서 껍질만 익어버리는 조숙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기적인 토양 검사 없이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비료를 퍼붓는 습관은 토양의 삼투압을 높여 뿌리의 수분 흡수까지 방해합니다. 결론적으로 당도를 높이는 것은 무엇을 더 주는 행위가 아니라 식물이 만든 당분을 어떻게 잘 지키고 열매로 보내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늘 내용은 당도 관점으로 본 내용이며 작물과 환경, 시기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사항용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고 계속해서 농마트TV를 통해 정확한 농업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매일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으니 다양한 농업 관련 지식, 정보, 자재 등을 농마트TV를 통해 접해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농마트TV에서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저희가 직접 선별해서 검증된 농자재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품 구매는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농마트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며 전화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농마트TV라고 검색하시면 더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료, 영양제, 토양개량제부터 농업에서 꼭 필요한 자재들까지 농가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검증된 자재들과 비료들을 직접 수입하고 있으니 더 다양하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기별 할인과 이벤트, 묶음 특가, 그리고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되는 프로모션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꼭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전화 또는 매장에 찾아오셔서 상담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와 효과로 증명되는 농제자만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농마트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마트TV의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마트TV를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이 나오며 다양한 농사 관련 정보나 농마트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코마크가 있는 농마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현재 농마트TV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나 이벤트 중인 제품을 보실 수 있으며 구매가 가능한 사이트로 접속됩니다. 바로 아래 세 번째로 있는 농마트는 농마트TV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이곳에서도 농마트TV에서 판매 중인 농자재를 보실 수 있으며 구매가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접속해도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이 나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으며, 두 번째 농마트 사이트, 세 번째 농마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나오게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알림받기를 해놓으시면 다양한 할인, 이벤트, 쿠폰 등에 대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농마트 TV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